바이에른 뮌헨의 왼쪽에 누가 있어요?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죠. 이 선수는 거의 윙처럼 활용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엄청나게. 그럼 이 선수가 올라가게 되면 김민재 선수를 살짝 측면까지도 커버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 센터백을 쓸 수도 있고 비대칭을 쓸 때도 활용도가 있고 또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뒷공간을 파울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면서도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능이 있기 때문에 투엘 감독의 여러모로 놓고 봤을 때 잘 맞는다.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임박했다 뭐 이런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고 일마티노 이 기자는 주구장창 메뉴행을 좀 주장했던 그런 기자인데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일마티노는 기자 이름이 아니고 매체 이름입니다. 매체 일마티노. 일마티노. 매체. 이 매체에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 영입에 진지하고 뭐 놓지 않을 것이다. 김민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맨유를 앞지른 바이에른 뮌헨에게 예스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바이에른은 7월에 거의 7천만 유로의 조항을 지불하고 김민재를 훌륭한 계약으로 독일로 데려올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뭐 거의 뭐 사실 바이에른 뮌헨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 그쵸.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영상 통화를 어떻게 알아요? 그 영상 투엘과 영상 통화를 했대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페이스타임. 이게 뭐 빌트인가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빌트긴 한데 이게 맞나 싶어요. 영상 통화까지는 아닐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뭐 빌트에 따르면 뭐 당연히 만날 수가 없으니 뭐 페이스타임으로 영상 통화를 해서 서로 접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영상 통화를 하려면 제네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김민재가 기상하기 전에 일어나서 기상 시간 전에 뭐 중대장실 가서 페이스타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약간 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어떤 커뮤니티 댓글 보니까 아니 그 훈련소에서 영상 통화 가능하냐 막 이런 또 논쟁 엄청 있더라고. 요즘 돼요 막 이렇게. 전화 뭐 스마트폰 음성 통화는 되는데. 음성 통화는 되지. 뭐 문자도 되고. 일정한 시간에. 카메라 이런 거 보완해 놓지 않나? 군사기밀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저까지는 훈련 들어가기 전에 했다는 거 아닐까? 많이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거기 뭐 이렇게 저기 약간 양해를 해줬거나.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투엘이 영상 통화를 시도한다는데 그 중대장이 안 할 수 있어? 아니지. 근데 군대는 매우 딱 정해져 있는 대로 가야지. 알바야 이러면 되죠. 그래? 아니 알바야 이러면 뭐 나는 해줄 것 같은데. 난 뒤를 칠 것 같아. 어딘지 나한테 말해라. 그럼 영상 통화 해주겠다 투엘하고. 그리고 같이 옆에 뒤에서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아직은 영어로 그렇게 영상 통화로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했다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돼요. 도와줬을 건데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많이 했다면 전에 했다는 소리가 아닐까? 아니면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근데 어쨌든 지금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매우 가깝다. 정동식 주심이 대신한 거 아니냐? 어차피 투엘 구별 못할 수도 있겠다. 그쵸, 그럴 수 있지. 뭐야? 근데 그 박주호 선수가 지난번에 저 입중계 때 왔잖아요. 금요일 경기에. 네, 맞아요. 자기네들 곧 이제 다 후배들이니까 뭐 살짝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주는데 그 얘기까지는 했잖아.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빅클럽들 거의 다 엄청나게 김민재에 관심 있다. 그쵸. 그런다. 네네. 아마 나중에 발표가 되면 깜짝 놀랄 거다 정도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확실히 그러니까 뭐 바이에른 뮌헨을 포함을 해서 빅클럽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뭐 맨유나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선수들도 그렇게 맞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노 기자도 바이에른 뮌헨 행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바이에른과 김민재 사이 협상이 파이널 스테이지에 도달했다. 5년 계약으로 세부 사항이 정리될 것이다. 아직 사인하지 않았지만 김민재는 이적을 수락할 준비가 됐다. 다른 클럽들이 다음 주에 더 큰 연봉을 제시하지 않으면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전하면서 아니 갑자기 이제 맨유행 계속 이야기 나오다가 지금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급속도로 좀 쏠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는 좀 하시더라고요. 우리 팬들은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가 익숙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뭐 프리미어리그 쪽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팀이 바이에른 뮌헨이라면 이건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쵸. 우리 선수가 레바민에서 주전으로 뛰는 걸 보게 된다는 건 완전히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네네.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그 1980년대에 외국인 선수 최다골을 꽤 오랫동안 그 유지하셨던 차붐이 저희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당신도 독일 그 무대 분데스리가의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표시하면 차붐이 우리 같은 선수들에게도
바이에른 뮌헨은 같은 분데스리가 뛰면서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팀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는 바이에른 뮌헨은 아예 다른 클래스가 완전 다르다라고 표현한대요. 그래서 선수들이 진짜 마지막 꿈이 있다면 저기서 한번 뛰어보는 것. 그쵸? 그런 데를 만약에 가서 주전으로 뛴다? 네. 이거는 일단 완전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리미어리그 이런 것도 뭐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바이에른 뮌헨 간다면 그것도 굉장한 사건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사진 한 장 띄워주시고요. 트랜스퍼 마케트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의 시장 가치가 6천만 유로.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바스토니와 함께 6천만 유로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만 839억 원? 840억 정도 이제 몸값이고 바스토니와 함께 세리아 수비수 최고 몸값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가 지난해 9월 2,500만 유로, 약 350억 원이었는데 6개월 만에 500억 가까이 수직 상승. 몸값이 이렇게 치솟았다. 너무 치솟은 거 아니야? 저것도 생각했는데 바이아웃 때문에 맞아. 평가를 덜 받은 거죠. 그렇지. 더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박이긴 하대 진짜. 아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몸값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사실 페네르바체, 나폴리, 바이에른 뮌헨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가자마자 입증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을 뭐 아직 옵션을 뜬 건 아니니까 만약에 간다면 투엘 감독이나 바이에른 뮌헨에서 얼마큼 잘 뛸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주전 경쟁 구도라든지 더 리우트, 우파메카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이따 뒤에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 김민재 선수는 이렇게 커리어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확실히 그 리그에서 짱 먹는 팀에서 활용도가 훨씬 더 많은 선수구나. K리그 뛸 때도 전북현대. 뭐 중국 뺄게요 일단. 중국 빼고. 전북현대 있었고 터키 페네르바체도 당연히 상위권. 그다음에 나폴리는 우승팀. 바이에른 뮌헨은 아예 압도적인 뭐 이런 팀. 그러면 이런 팀들의 공통점이 뭐지? 김민재는 왜 항상 어느 리그를 가더라도 탑 팀에서 뛸까? 그 공통점은 탑 팀들은 다 볼을 지배하지. 경기를 끌어가고 라인을 끌어올리고 싸우는 팀이면 그러면 뒷공간이 되게 넓게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정말 거의 현존하는 센터백들 중에 손꼽히는 최고로 커버를 잘하는 뒤가 이만큼 라인을 올려서 끌어올려도 그 좋은 피지컬, 속도 이런 거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빅클럽들이 야 우리 라인 끌어올릴 건데 그러면 찾아봐 그런 유형. 그랬을 때 김민재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딱 좀 커리어를 보면서 바이에른 뮌헨도 그런 거겠구나. 지금 뭐 바이에른 뮌헨뿐만 아니고 모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빅클럽들이 다 김민재 선수한테 관심을 주고 있잖아요. 네네. 뭐 그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럼요. 몸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 좀 이어가면 이제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외에 비아레알의 파우토레스를 영입하려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바이언과 파우토레스가 꾸준히 연관되어 왔고. 이 파우토레스의 계약 기간은 2024년까지고 정확한 이적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5천만 유로 미만이다. 이런 이제 보도를 했어요. 바이언의 파우토레스 영입 좀 어떻게 보세요? 그 기사를 읽어보면 이제 어떤 기사냐면 김민재가 1순위고요. 파우토레스는 차순위의 영입 대상입니다. 그러면 김민재 영입하면 영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쵸. 김민재가 안 되면 2순위로 좀 생각하고 있다. 뭐 나중에 이제 김민재 영입된 다음에 나중에 영입될 수도 있는 자원이고 어쨌든 이제 그 김민재는 일단 바이에른 뮌헨에 더리우트랑 우파메카노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김민재까지 가면 사실은 더 이상 주전급 중앙 수비수가 필요가 없거든요. 아무리 투엘이 3백을 쓴다고 해도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플러스 뭐 파우토레스까지 하기에는 너무 이제 이거는 사치스러운 명단이기 때문에 김민재까지 가면 아마 파우토레스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사실 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 워커나 이런 선수들의 이름 정도는 나오고 있고 풀백. 그렇죠. 그래서 아마 3백을 쓸 가능성도 꽤 높아 보여요. 수엘 감독이. 그래서 워커도 이제 오른쪽에 한 자리. 이렇게 좀 백업이나 로테이션 자원으로 좀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가면 왼쪽이나 아니면 3백의 중앙이나 아니면 4백 쓸 때는 뭐 아무래도 왼쪽 여기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상황이 좋은 게 뭐냐면 리카렌데스 나가죠, 파바르도 나가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전급 자원들이 우파메카노랑 더리우트인데 최근에 헤네스랑 루메니게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올리버 칸하고 브라쪼가 나가면서 선수들의 평가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텝 얘기하는 거 스텝. 그러니까 그 바이에른 뮌헨 보드진이
선수들을 지금 너무 방향이 잘못됐다. 다시 헤네스랑 루메니게라는 이 전설적인 인물들이 돌아와서 다시 선수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딱 걸리는 선수 한 명이 우파메카노입니다. 이 우파메카노가 분명히 잘해요. 잘하는데 고점하고 저점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지난 시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가끔씩 어떤 경기는 우파메카노가 호러쇼를 할 때가 있어. 맞아요. 미쳤네. 뭐야, 저 왜 그래? 막 이럴 때가 근데 있어요. 그게 한 시즌에 그래도 한 4-5경기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경기일 때마다 나와요. 꽤 나오네, 근데. 그래서 이 우파메카노에 대한 평가가 지금 새로 다시 이제 팀을 이끄는 헤네스와 루메니게 쪽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 요런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수비 라인을 다시 이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김민재가 선택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김민재가 뭐 주전급으로 당연히 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김민재 선수는 오른발잡이에요. 그런데 유럽에 진출하고 나서는 거의 왼쪽 센터백으로 계속 뛰고 있죠. 그렇죠. 나폴리에서도 그랬고 페네르바체에서도 그랬죠. 물론 거의 원백 뛸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발도 쓰는 또 왼쪽에서도 오버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애매한 우파메카노 살짝 밀리면서 더리티가 오른쪽, 김민재가 왼쪽으로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를 그렇게 쓰겠다는 거고요. 양발을 다 쓰니까. 그리고 투엘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 다른 부분들은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을 테니까 투엘이 되게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투엘을 항상 얘기하면 엄청난 전술가, 두 번째 엄청난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훈련법도 되게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투엘이 수비수들을 훈련시키는데 테니스 공을 손에 쥐고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비수들에게 야 테니스 공 다 쥐고 연습해. 이거 잡는 거 공격수? 그렇지. 공격수를 잡으면 파울이 일어나면 위험적에서 상대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고 이 잡는 버릇을 없애려고 테니스 공을 쥐고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못 잡을 거 아니야.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 상당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이탈리아 리그 뛰면서 옐로 카드를 몇 장 받았게요? 4장인가 받았나요? 거의 마지막에 하나 더 받아서 저거 했나요? 5장이죠, 5장. 그래서 별로 그 파울을 많이 안 해요.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 걸 감안하면. 그러니까 투엘의 그런 스타일, 위험적에서 야 우리 라인 끌어올리고 할 건데 너네 절대 파울하면 안 돼? 이런 거하고도 부합된다. 이거 좀 다른 결로 하나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그 파리 시절에 포메이션만 최대 10개 이상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다양하게 변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포백을 좋아해. 그렇다고 해서 포백을 꼭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내리기도 하고요.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죠. 놓고 보면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왼쪽에 누가 있어요?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죠. 이 선수는 거의 윙처럼 활용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엄청나게. 그럼 이 선수가 올라가게 되면 김민재 선수를 살짝 측면까지도 커버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왼발잡이 그러니까 왼쪽 센터백을 쓸 수도 있고 비대칭을 쓸 때도 활용도가 있고 또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뒷공간을 파울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면서도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능이 있기 때문에 투엘 감독의 여러모로 놓고 봤을 때 잘 맞는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어서 덧붙이면 지금 아까 선수 평가를 다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이슈가 되는 선수 한 명 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습니다. 이 알폰소 데이비스가 처음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올 때 계약을 했던 조건이 뭐였냐면 윙어였습니다. 근데 알폰소 데이비스가 와서 이제 중간에 코바치 감독이 윙백으로 한번 서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인터뷰까지 했어요. 나는 그때 그냥 땜빵인 줄 알았다. 근데 이제 시즌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내 포지션이 돼버렸다. 그래서 나는 윙어가 좋다.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알폰소 데이비스의 이 활용법도 다음 시즌에 아마 알폰소 데이비스가 윙백이나 풀백을 뛰기 싫어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김민재의 이 커버력이 알폰소 데이비스를 올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뒤를 또 지켜줘야 되니까. 실제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캐나다 대표팀에서는 공격수로 뛰죠. 맞아요. 공격수로 뛰죠. 네, 좋습니다. 자, 일단 김민재 선수 이야기 여기까지 좀 나눠보고요.